안녕하세요. 닥터 부자아빠입니다. 13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의 분위기가 좀 급반전되는 듯한 느낌이 나고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도 분위기가 좀 완전히 달라졌어요. 기존에 이제 전매 제한이 8년이었던 게 이번 이제 규제 완화로 인해서 1년으로 바뀌게 되고요. 이제 실거주 의무도 없어지게 되고, 즉 이제 전세를 맞출 수가 있겠죠.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중도금 대출도 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약률이 많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. 즉 이번 이제 규제 완화로 인해 가지고 분양가 상한제 단지의 실거주 의무 자체가 이제 사라지게 되니까 준공 후에 입주를 하지 않고 뭐 세입자를 맞추면은 이제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점이 많다 보니까 계약률이 좀 올라갈 것 같고, 이 둔촌 주공뿐만 아니라 이 주요 입지에 앞으로 이제 분양을 앞둔 단지들도 이런 영향이 충분히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게다가 이제 규제가 좀 계속 풀리고 있고, 뭐 13 대책도 그렇고 12월 21일에 나온 대책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규제가 계속 완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드디어 이제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8개월 만에 반등을 했습니다. 물론 이제 이 반등한 수치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워낙 이제 미미하기 때문에 이게 의미 있게 반등을 한 건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근데 이제 의미 있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는 거는, 이게 8개월 동안에는 거의 하락을 하다가 8개월 만에 좀 반등을 했으니까, 그죠? 그리고 이제 이 1월 3일에 나와 있는 대책에 대한 영향이 아직 반영이 된 게 아닌 것 같거든요. 이 데이터가. 그래서 1월 3일에 나온 이런 규제적을 다 푸른 그런 대책이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매매 수급 지수는 조금 더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. 뭐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거래량을 좀 높이려고 하는 움직임이 계속 있으니까요. 규제를 풀어가지고. 즉 지수를 보면 되게 미미하게 올랐어요. 지수가 64.1에서 전주보다 1포인트 오른 거죠. 뭐 집주인들 뭐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급매물을 좀 걷어들이고 있다라고 하는데, 뭐 외곽지는 아닌 것 같고 핵심 지역들 중에서 일부 급매물을 좀 걷어들이거나 호가를 조금 높이는 경우는 있는 것 같습니다. 즉 서울 아파트 이 매매 수급 지수가 상승 전환한 것은요, 지난해 5월 첫 주 이후 이제 8개월 만이에요. 여기에 이제 13 대책까지 더해져 가지고 이 추이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지금 그래서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조금 꿈틀거린다, 뭐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. 거래량을 보더라도 11월 거래량이 728건으로 깜짝 반등을 했습니다. 물론 이제 728건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수치는 매우 거래량이 낮은 거예요. 원래는 막 5,000건, 6,000건을 좀 넘어줘야 이제 평균적인 거래량인데, 지난달 거래량보다는 많이 좀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11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728건으로 전월 559건 대비 30% 반등을 한 거예요. 이게 지금 11월이니까요. 12월도 있고 1월도 있으니까 거래량 추이를 좀 더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거래량이 계속 나온다라는 얘기는 급매물 위주로 좀 소화가 되겠죠. 제가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급매물이 많이 소화가 되면은 기존에 나왔던 그런 가격이 많이 낮춰져 있는 그런 급급매 매물들은 많이 소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거래량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 이제 구독자 사연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닥부님. 노원구에 거주 중인 50대 후반 외벌이 가장입니다. 노원구에 이 재건축 예정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. 마음 같아서는 한 채 매도 후에 좀 더 상위 급지로 갈아타기를 하고 싶으나 최근까지 이제 가격도 많이 하락을 했고 무엇보다 이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. 그래서 이제 매도보다는 이번 기회를 활용하여 신규 취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자녀가 서울역 근처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으므로 세대 분리 후 이제 거주와 투자가 가능한 용산을 가장 우선하여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자녀의 이제 모아둔 자본이 한 1억 정도 있고, 이제 본인께서 한 2억 정도를 이제 빌려줄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느 지역이 좋을지 구체적인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라고 사연 주셨고요. 제 의견은 이래요.
첫 번째는 지금 1월 3일에 이제 부동산 대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최근에 좀 동향을 보니까 부동산을 좀 이렇게 보러 오시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. 지금 이렇게 매수를 하려고 움직이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으니까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거는 이 노원구에 이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? 이 아파트를 다시 한번 매물로 좀 내놓자. 그렇죠? 가격은 좀 낮춘다라고 하면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매도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. 그래서 매도를 하고 나서 상위급지로 한번 갈아타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상위급지로 갈아탄 다음에 용산에 투자해도 저는 괜찮다라고 싶습니다. 그 2번, 그러니까 두 번째인데, 굳이 내 물건이 이제 급매로도 팔리지가 않고, 가격을 너무 터무니 낮춰야만 뭐 팔리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, 지금의 생각처럼, 노원구를 그냥 보유한 상태에서, 그쵸? 보유한 상태에서, 플러스로 용산을 투자하는 방향이 전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왜냐면은, 우리가 요 상위급지로 갈아타는 게 사실 뭐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. 그렇죠? 상위급지로 갈아타는 거는 타이밍이 있는데 지금 시점이 저는 괜찮다라고 보는 게 노원구를 내가 팔 수 있다라고 하면은 상위급지들의 가격이 상당히 많이 빠진 지역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지역들로 이제 바꿔놓는다라는 개념이 더 좋을 것 같고요. 다시 부동산이 조정장을 지나가지고 상승장이 오게 되면은 뭐 노원구도 회복이 되겠지만은 상위급지는 더 올라갈 거예요. 그래서 상위급지를 갈아탈 수 있는 타이밍 자체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상위급지로 갈아타는 게 첫 번째이고요. 그 다음에 내가 소액으로 좀 접근을 하셔도 전 늦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 너무 어렵다. 그죠? 상위급지를 갈아타는 것도 어렵고, 뭐 대출 부담도 되고, 매도도 쉽지 않다라고 하면은 지금 생각하시는 방향으로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용산도 보면은 가격대가 싸지는 않아요. 근데 자본력을 제가 보니까 어찌됐건 자녀 명의로 하는 거고요. 자녀분이 아마 사회 초년생일 것 같습니다. 부모님의 나이대가 어리다 보니까 이제 사회 초년생일 확률이 높겠죠. 그렇다는 얘기는 소득이 높지 않으니까 역시 뭐 대출을 좀 무리해서 받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총 한 3억 정도가 되는 거니까 대출을 한 3억 뭐 4억 이렇게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. 특히 이제 4억 이상 받으면은 금리가 좀 부담이 될 것 같으니까 한 3억 내외 정도만 받아가지고 거주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용산 지역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즉 총 자금이 한 6억대 정도 되는 용산의 재개발 예정지를 보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. 재개발이 거의 확정이 되어 있는 지역들은 막 7억, 8억, 9억 이렇게 넘어가거든요. 근데 그런 지역들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부담이 될 것 같고, 그런 지역을 갭으로 산다라고 하더라도 자기 자본이 4억에서 막 5억까지도 있어야 됩니다. 의견을 제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5일부터 이제 강남 3구하고요. 용산을 빼고 규제 지역으로 이제 규제 지역으로 다 풀었습니다. 지금 남은 것은 강남 3구하고요. 이렇게 용산만 남은 거예요. 그래서 지금 뭐 검토를 하시는 데가 이제 용산을 매수로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건데, 저 한번 볼게요. 이게 강남 3구고 이렇게 용산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송파가 많이 조정을 받았죠. 강남 3구 중에서도 보면은 송파가 가격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최근에 급매물이 좀 많이 소진이 되고 호가가 다시 조금 올라가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. 그래서 송파를 제외하고 나면은 서초, 강남이 있고요. 용산도 보면은 다른 기타 지역,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2%가 이렇게 평균적으로 빠졌는데 용산은 4.7%밖에 빠지지가 않았죠. 가격 하락폭이 굉장히 적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이 지역을 좀 묶어둔 거예요. 요번에 이 지역까지 함께 풀어버린다라고 하면은 요런 지역들의 시세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염려가 된 것 같습니다. 그렇다는 얘기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보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? 용산 그만큼 투자성이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용산을 뭐 우리가 이제 픽한 거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역을 좀 말씀드려 보면은 일단은 자기 자본하고 이제 대출 여력을 제가 고려해 봤을 때 사회 초년생이라는 전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아무래도 대출을 많이 받으면 될 것 같지는 않아요. 그래서 빌라 가격 자체 어차피 이제 재개발 우리가 예정지를 사는 거니까 빌라 가격 자체가 너무 비싼 거는 사면 안 된다. 자기 자본이 좀 적게 들어가는 걸 사야 되는데 그런 지역들이 있는 데가 요 구역을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
요게 이미 발표가 된 구역입니다. 작년도 이제 10월에 발표가 됐는데 워낙 이제 부동산 시장 상황 자체가 이제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보니까 아마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겠으나 요 지역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요게 이제 발표가 된 지역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헤드라인으로 나와 있고요. 이 지역에 용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용산구 원효로 4가 70일 1원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. 이 지역을 좀 더 검토를 해보면은 이 지역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한강변하고도 실질적으로 한 400m대 거리밖에는 되지 않고요. 국제 업무지구하고의 거리도 이제 굉장히 가깝죠. 무엇보다 이제 제가 여기를 가치를 좀 높게 보는 이유는 비록 이제 규모가 큰 단지는 아닐 겁니다만은 저기 입지를 좋게 보는 이유는 한강변에 인접해 있고 단지가 여기가 재개발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한강 조망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예, 요 지역인데요. 요 지역이 이제 같이 개발이 될 겁니다. 원유로 4가가 하나, 둘, 세 개 블록으로 지금 같이 추진 중에 있는데 이 지역을 보게 되면은 한강 조망이 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이 앞쪽으로 보면은 산호 아파트가 가려요. 산호 아파트가 이제 재건축이 될 거 아닙니까? 재건축이 되면 여긴 좀 가릴 것 같은데 이쪽으로는 충분히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. 이게 높게 올라올 건물이 없어요. 예, 다 낮은 건물이다 보니까 충분히 한강 조망이 가능한 거죠. 서울에서 특히 이제 용산에서 이제 한강 조망이 가능한 이제 신축의 아파트를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. 네. 근데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는, 투기과열 지구지 않습니까? 용산하고 강남 3구는 투기과열 지구인데, 여기가 이제 이 가로주택하고 소규모 재건축 사업, 소규모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이 되면은 이거를 내가 전매를 할 수가 없어요. 근데 해당 원유로 4가 같은 경우에는 아마 3월 정도에 조합원 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. 총회가 나면은 그 이후에 이제 조합 설립이 될 수가 있으니까 전매를 할 수가 없게 돼요. 그래서 기간이 사실 뭐 많이 남아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. 한 1월에서 2월 요 사이 안에는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하는 지역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. 물론 이제 사업이다 보니까 요 기간은 이렇게 딜레이 될 수도 있어요. 근데 여튼 기준 현재 법안으로 보면은 3월 기점으로 봤을 때 만약에 조합 설립이 되면은 전매를 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근데 뭐 세대 분리 얘기를 하셨는데요. 뭐 굳이 뭐 내가 세대 분리를 지금 하지 않더라도 2주택까지는 지금 취득세가 중과가 되지 않는 걸로 지난 12월 21일에 이제 발표가 됐으니까 뭐 세대 분리를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뭐 자녀분하고 같이 거주를 하면서 뭐 2주택을 취득하셔도 충분히 좋은 시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. 용산 이 한강변 재개발 소액 투자 강남을 뛰어넘을 유일한 곳이란 주제였고요. 둔촌주공 분양 이 분위기가 지금 급 반전됐어요. 전매 제한이 1년이고 뭐 중도금 대출도 가능하고요. 뭐 실거주 의무도 이제 없어졌으니까. 뭐 이게 뭐 둔촌주공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다른 주요 지역 분양 단지에도 영향을 당연히 주겠죠. 그래서 규제도 이제 풀리다 보니까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소폭 반등을 했습니다. 거래량도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. 뭐 전월 대비 올랐으니까 이제 12월하고 1월에 집계 데이터를 보면은 아마 거래량이 좀 더 많이 올라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. 뭐 주요 지역의 급매물들이 계속 소진이 되고 있으니까요. 그래서 132 부동산 대책 이후 시점에 이 추이가 좀 반영이 되는 거를 우리는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. 네, 이제 오늘 이제 구독자 사연인데 서울 이제 1주택자 분이세요. 그래서 서울 1주택 계속 보유 및 자녀명의 용산 투자 문의를 주셨는데 뭐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면은 거주와 투자로서 원효로 4가 일대를 매수 검토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왜냐면 여기에 금액대가 한 6억대 정도로 가능한 그런 빌라가 있기 때문이에요. 기타 지역들은 너무 비쌉니다. 막 7억, 8억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자녀분에게는 좀 대출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다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23년 3월 이후에 조합 설립이 되면은 이제 전매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이전까지는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하는 지역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네,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.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상 닥터 부자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